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는 제가 대부분 발음 기호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건데,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제가 문장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터득을 해서 연습을 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왜 저렇게 되고 왜 그렇게 했었는지, 내가 왜 못 들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답이 모두 다 여기 있으니까, 이제부터 하는 강의에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조금만 리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 단어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영어 단어는? 대답해보세요, 여러분이. 영어 단어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글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는 지금 글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소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어라는 소리. 그러면 영어라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해요? 발음 기호라는 걸로 표현을 하죠. 발음 기호. 자, 이렇게 발음 기호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발음 기호가 모여서 단어가 되죠. 발음 기호가 모여서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문장은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문장이라는 거. 문장이라는 거는 단어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죠. 다시, 발음 기호가 모여서 단어를 만들고, 단어가 모여서 문장을 만듭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발음 기호가 모여서 단어를 만들고, 단어가 모여서 문장을 만드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발음 기호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문장은 발음 기호의 집합이니까, 문장은 발음 기호의 집합이니까 문장 하나를 우리가 조금 긴 단어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문장은 단어가 이렇게 끊어져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는 조금은 긴 단어. 왜냐하면은 단어는 발음 기호로 만들어내니까 어차피 발음 기호가 길게 모여 있는 게 문장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만약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이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요. 발음 기호가 모여서 단어를 만들고, 단어가 모여서 문장을 만드니까 중간에 단어라는 개념을 빼버리고 긴 문장은 발음 기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조금은 긴 단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보자 이거예요. 앞으로 저랑 수업을 할 때 항상 그걸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제가 앞으로 이제 드리는 설명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머릿속에 들어왔으면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문장을 그냥 한 번에 쭉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죠. 단어가 어차피 모여 있는 거니까. 그죠? 사람들이 문장을 쭉 얘기하지만 그 문장은 이 사람들이 마치 한 단어처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얘기하는 덩어리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발음 기호를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소리를 그냥 쭉쭉쭉쭉 이어서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 기호가 이렇게 늘어져 있다라고 보지 말고 이 문장 하나는 그냥 내가 긴 단어를 발음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해지실 건데, 여기에서 그거를 봅시다. 영어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없어서 안 되는 거. 영어에 제가 생명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강세. 영어에서는 강세가 없으면 죽은 언어예요.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주는 게 강세인데, 강세는 단어마다 있어요? 단어마다 없어요? 모든 단어마다 기본적으로 다 강세가 있다고 했었죠. 자, 제가 몇 개 단어를 써드릴게요.
몇 음절 단어예요? 이 단어 몇 음절 단어? 1음절 단어죠. 강세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몇 음절 단어예요? 2음절 단어죠. 강세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어떤 단어 볼까요? 자, 이거는 몇 음절 단어인 거예요? beautiful은 3음절 단어죠. 강세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강세 하나. 자, 4음절 단어입니다. 4음절 단어. 강세가 몇 개 있나요? 두 개가 있어, 두 개. 자, 영어 단어가 한 음절, 두 음절, 세 음절 때는 강세 하나로 다 관장을 할 수가 있어. 나머지 음절들은. 강세 하나로. 근데 4음절로 넘어가거나 그 이상의 단어들이 돼버리면 강세 하나를 가지고 리듬을 만드는 게 힘들어서 강세를 하나 더 만듭니다.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는 지금 4음절 단어인데 강세 하나로 주기에는 요 음절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강세 하나의 도움을 더 받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영어에는 1강세도 있고 2강세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음절의 개수가 많으니까 강세 하나로만 할 수 없어서 두 개를 넣어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표기한 강세가 제일 센 강세 1강세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 쪽에 표기한 강세를 2강세라고 해서 조금 약한 강세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4개 음절 단어인 딕셔너리에는 총 3개의 강세가 있는 거지. 제일 센 강세, 두 번째 센 강세, 기본 강세 이렇게 3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4음절인데도 강세가 하나인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은 2개로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5음절도 당연히 2개 이상인 경우가 있고 6음절로 가면 또 많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지금 요거를 이해를 하셨어요? 강세 하나로 관장을 할 수 없으니까 강세를 2개를 주는 경우도 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저 앞에 위에 문장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영어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단어라고 했었으니까 영어 문장은 하나의 단어라고 했었으니까 조금 긴 발음 기호는 음절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강세가 하나일까 두 개일까? 세 개일까? 네 개일까? 음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세 하나를 취급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도 줄 수 있고 두 개도 줄 수 있고 세 개도 줄 수 있고 이렇게 강세를 여러 개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설명을 마치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설명을 마치고 다른 설명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일단 여기는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 멈추고요. 여러분들이 원어민들이 얘기하는 거를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100%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100%다 듣지는 못하지만 몇몇 들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원어민들이 얘기할 때 엄청 빨리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 내가 들리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어민들이 내가 들을 만큼 발음을 하고 있다는 거는 세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약하게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귀에까지 전달이 돼서 내가 이해할 정도면 원어민이 세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약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세게 얘기하니까 그렇겠죠. 그죠? 세게 얘기하니까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얘기할 때는 센 단어가 있을 거고 약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일종의 강세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에서는 음절의 강세를 줬지만 문장엔 단어가 여러 개 늘어져 있는 거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문장 강세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원어민이 얘기할 때 우리 귀에 잘 들리는 거는 중요한 단어를 그렇게 발음한 세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단어를 그렇게 발음하는 거야? 중요한 단어들을 그렇게 해주는 거죠. 중요하니까 그 사람들도 단어의 강세를 그렇게 주고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은 쑥쑥쑥 흘려보내면서 편안하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듣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들리지 않는 단어 때문에 그러는 건데 들리지 않는 단어는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인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핵심어
기능어라고 얘기를 해요. 핵심어와 기능어. 그래서 단어로 봤을 때는 강세인 거, 기능어는 단어로 봤을 때는 강세가 아닌 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강세라는 게 항상 필요하고 문장을 우리가 한 단어라고 인식을 했을 때 당연히 강세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강세는 단어, 중요한 단어에 강세를 줄 거고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강세를 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듣기가 어려운 이유는 잘 들리는 강세 때문이다, 강세가 아닌 기능어 때문이다. 기능어 때문이죠. 우리가 잘 듣지 못하니까 저게 무슨 단어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이 기능어라고 하는 성분들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문장을 만드는 기초 원리, 영어 리듬을 만드는 기초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흔히 그러죠. 원어민들은 왜 물결 타듯이 얘기하는 것 같아, 노래하듯이 얘기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저 원리입니다. 저 원리. 중요한 단어는 세게 얘기해주고 중요하지 않은 기능어는 약하게 해주면서 말이 이렇게 리듬감을 이렇게 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래서 원어민들 중에서 특히나 흑인들이 얘기하는 영어를 할 때를 보면, 영어 할 때 들어보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Hey man, what's up?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언어 자체는 핵심어 기능어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는 세게,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낮게.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언어가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들어보세요. 한국 사람인 제가 막 이러고 강의를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거 배울까? 자, 오늘 우리 핵심어 기능을 배울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되게 어색하죠? 우리나라 언어 자체는 이런 리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점잖게 서서 얘기할 수 있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리듬감이 굉장히 뛰어난 언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 막 리듬을 타고 몸을 많이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언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지금 저는 34살인데요. 예전에 처음 영어를 배운 게 제가 24살 때예요. 2007년 1월 1일부터 영어를 배웠는데 그때 그 전까지 저는 손동작도 많지 않았고 행동도 이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근데 영어를 배우고 이제 그 어학연수를 가고 계속 쉐도잉 연습을 하고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도 하고 하면서 몸이 되게 많이 움직이게 돼요. 손도 많이 쓰게 되고. 근데 한국어를 쓸 때는 또 그렇진 않아요. 조금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영어를 쓸 때만큼 막 손동작도 되게 많아지고 제스처도 되게 다양해지는 게 언어가 가진 영향을 제가 받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제 이론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어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리듬, 몸을 자꾸 움직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 그게 언어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개념은 어쨌든 이해를 하셨죠? 영어 단어는 강세가 항상 있고 문장을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도 당연히 강세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문장 강세라는 거는 핵심어와 기능어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 핵심어와 기능어의 핵심을 설명을 드릴게요. 핵심어는 강세니까 그게 빠지면 그걸 빼놓고 얘기하면 전달이 안 되는 거. 기능어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빠져도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 거. 자, 핵심어는 중요한 단어, 기능어는 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어는 세게, 기능어는 조금 약하게, 부드럽게, 세게, 부드럽게, 세게, 부드럽게 하면서 물결 치는 그 리듬이 생겨나게 되는데,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 문장을 읽을 때 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English is important. English is important. 조금 제가 과하게 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런 리듬은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거예요. English is important. 이렇게 발음을 하죠. 이거는 리듬감은 전혀 없이 그냥 일자로 쭉 읽어나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거를 적용을 시켜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봤을 때 중요한 단어는 뭐뭐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 핵심어는 뭐뭐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핵심어는 요거와 요겁니다. 두 개.
그러니까 핵심은 아까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게 빠지면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 내가 이 문장에서 요걸 빼놨어요. 그 의미 전달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중요한데가 모르잖아요. 뭐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지. 그 important를 빼놨어요. English is까지만 얘기했어. 그럼 이거 의미 전달되나요? 전달 안 되죠. 뭐 영어가 어떻다고? 쉽다고? 어렵다고? 비싸다고? 배우는데 배우기 오래 걸린다고? 모르잖아.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근데 요거는 빼놓고 얘기하면 의미 전달돼야 안 돼요. English important. English important. 이해는 되죠. 대략적으로 이해는 되죠. 영어 중요해. 영어 중요해. 기능어를 빼놓고 얘기하면 의미 전달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뭐 몇몇 기능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기능어는요 조금 더 세밀한 의미를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조금 더 세밀한 의미 그리고 문법적인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기능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능어를 빼놓고 얘기해도 의미 전달하는 데 지장은 없지만 핵심어 빼놓고 얘기하면 의미 전달은 안 돼요. 그래서 원어민이 만약에 이거 문장을 읽어주면 우리 귀에 들리는 거는 English와 important가 잘 들려요. 강세니까 세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이거는. 근데 요거는 흘려보내면서 발음할 거기 때문에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렵나요?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렵나요? 저게 빠지면?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리듬의 기초 원리는 핵심어와 기능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핵심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요 핵심어 기능어를 성분으로 구분을 해요. 어떤 성분으로 구분을 하는데 뭐 핵심어 같은 경우는 주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형용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기능어들 외에는 다 핵심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능어는 뭐 어나 더나 my나 뭐 your이나 이런 것들 혹은 대명사로 쓰이는 it이나 he나 she나 이런 것들을 기능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은요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단어 문장 읽어보면 금방 터득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뭐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하기 어려웠었는데 근데 보면은 또 이제 금방 이해가 돼요. 몇 개 하다 보면 아 이거 중요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고를 여러분들이 금방 캐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어와 기능어와 적용이 된 문장을 읽어보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고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English is important, English is important 이게 아니라 English is important, English is important, English is important, English is important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 리듬이에요. 이 문장의 기본 리듬. 근데 아까 전에 기능어는요 약하게 해서 강세가 아닌 거라고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영어는 강세 없는 음절이라도 기본적으로 강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영어는 강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 강세는 항상 가지고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소리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기본 리듬 조금 빠르게 넘어가는 기본 리듬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English is important. English is important. English is important. 이렇게 읽어주면은 이 문장은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얘기해도 어떤 사람이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원어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요. 발음을 정확히 하는 사람보다 리듬감을 자기네들이 하는 것처럼 해주는 사람의 영어를 더 잘 이해한다고 합니다. 발음이 설사 조금 틀렸더라도 그 사람네가 말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영어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친구랑 얘기할 때 그렇고 뭐 어떤 일 하든 영어로 쓰니까 그래서 비슷한 리듬감의 어떤 거를 얘기하면은 대충 이해를 할 수가 있대요. 근데 발음이 정확하지만 리듬감 자체가 전혀 없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발음 비율을 아직 보진 않았지만 볼 거고 리듬, 문장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도 봤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잘 읽을 수 있는 준비는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문장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하다 보면은 자꾸 등을 보이잖아요. 그건 제가 등을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쓰니까 그러는 겁니다. 뭐 다른 분들처럼 그냥 뭐 PPT 띄워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편한 건 아니죠. 뭐 만드는데 어떤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써가지고 하는 게 강의하기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뭐 강의하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지만 가끔 등을 보이거나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문장을 봅시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 중요하지 않은 단어를 찾아보세요. 중요한 단어, 중요하지 않은 단어. 반드시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강의만 듣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해보고 틀렸네, 이거는 틀렸네, 왜 틀렸지? 제가 설명드리는 거랑 비교해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뭐뭐 있어요? 일단 조동사라고 하는 거는요,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기도 한데요. 일단은 제가 설명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거로 볼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걸로. 6월은 아까 저기서 봤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리듬의 기초에서 읽어볼게요. I will buy your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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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리듬은 그냥 제가 중요한 단어만 가지고 읽은 리듬이에요. 그러면 핵심어 기능어는 영어의 리듬을 만드는 핵심어 기능어는 항상 정해져 있을까요? 항상 그 규칙을 따라야 될까? 아닙니다. 언제나 예외는 있기 마련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I will buy your house. 이거는 조금 전에 했었던 거고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I will buy your house. I will buy your house. I will buy your house.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뭐를 지금 제가 강조를 했나요? will을 강조를 했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이지만 내가 어떤 거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영어 리듬에는 정해진 규칙은 있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이 문장에서 내가 이거는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단어는 기능어라고 하더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올려서 발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I will buy your house라는 거는 will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뭐뭐 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I will buy your house. 이거는 나 네 집 살 거야. 나 네 집 살 거야. 이거지만 I will buy your house. 이거는 나 네 집 꼭 살 거야 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면 제가 다른 거를 올려볼게요. I will buy your house. I will buy your house. I will buy your house. 지금 뭐를 강조했나요, 제가? your를 강조했죠. your를 강조했는데 이러면 내가 말하는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나 다른 집도 아니고 새 집도 아니고 큰 집도 아니고 네 거 살 거야. 니네 집을 사고 말 거야 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I will buy your house. I will buy your house. 이거랑 I will buy your house. I will buy your house. 내가 콕 뭐를 찍어서 얘기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핵심어와 기능어는 규칙은 정해져 있어요. 룰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장을 그렇게 읽어도 상관은 없지만 사람마다 상황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있기 때문에 달라요.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외는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읽을 때는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읽되 내가 쉐도잉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똑같은 리듬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your를 올렸으면 나도 your를 올리고 will을 올렸으면 will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똑같이 따라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영어를 만드실 수가 있을 거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영어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시 문장을 몇 개만 보고 핵심어 기능 강의 마칠게요. 이 부분은 이해하셨죠, 여러분? 왜 영어 리듬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왜 핵심어 기능어가 예외가 생기는지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지금 딱히 뭐 문장이 생각나진 않지만 네, 우리나라 말도 어쨌든 더 내가 얘기하면 너 술 한잔 했니? 이렇게 하는 문장이 너 술 한잔 했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너 술 한잔 했니? 그런 경우죠. 그게 다 달라. 의미 전달하는 게 다르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영어는 강세가 있으니까 리듬감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자, 아마 제가 처음 영어를 접하는 사람한테 이 문장을 읽어보라고 하면 이렇게 읽을 확률이 큽니다. I went to 서울 to buy a jacket. I went to 서울 to buy a jacket.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런 언어예요. 일자로 그냥 쭉 밀어내는 언어예요. 나 어제 서울에 가서 옷 샀어. 나 어제 서울에 가서 자켓 샀어. I went to 서울 to buy a jacket. 나 어제 서울에 옷 사러 갔어. 나 어제 서울에 옷 사러 갔어. I went to 서울 to buy a jacket.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느낌이 강하죠. 그죠? 우리나라의 느낌이 강한데 영어는 저거만 잘 지켜주고 강세만 잘 줄 수 있어도 리듬감은 80% 이상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뭐예요? 찾아보세요. 중요한 단어 핵심어. 요거죠. 보면은 대략적으로 감이 오죠. 어떤 게 중요하겠다, 어떤 게 중요하지 않겠다가 감이 오죠. 자, 그러면 한 단어씩 읽어볼게요. I went to Seoul to buy a jacket. I went to Seoul to buy a jacket. I went to Seoul to buy a jacket. 자, 좀 빨리 해볼게요. I went to Seoul to buy a jacket. I went to Seoul to buy a jacket. I went to Seoul to buy a jacket. 자, 이거는 리듬감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형태죠. 지금 제가 중요한 핵심 단어들을 그렇게 발음을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발음하면 어떨까요? I went to Seoul to buy a jacket. I went to Seoul to buy a jacket. 좀 어색한가요? 좀 어색한가요? 저는 요 하나 사기 위해서 갔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했는데 요런 형태는 사실 발음을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두 개 샀어, 세 개 샀어 강조하지만 하나 샀어는 강조를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문장으로 가서 또 하나 저기 해줄게요. 자, 어쨌든 이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went, saw, buy, jacket입니다. 지금 저희는요 핵심어 기능어만 보는 겁니다. NT 발음이 없어지고 발음 똑같은 게 결합이 되고 하는 다른 현상들은 이 다음 강의부터 계속해서 이어질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제가 발음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I went to Seoul to buy a jacket. I went to Seoul to buy a jacket. I went to Seoul to buy a jacket.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읽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저는요, 어학연수를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디에고라는 도시에서 했는데요. 다행스럽게,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다행스럽게 제가 다니던 어학원에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총 그때 같이 입학한 학생이 그 300명 정도 됐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빠져나가고 나서 제가 들어갔었는데, 그 전에 어학연수를 가기 전에 저는 이미 리듬이나 발음이 중요하다는 걸 터득을 하고 이제 뭘 혼자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해야지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답을 찾은 경우인데 그래서 그 전에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서 갔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들도 되게 잘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저도 선생님 말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저는 실력이 늘어갔었는데 한 6개월쯤 지났나요? 근데 한국 사람도 이제 무리가 왔어요. 그 어학원에 이제 한국 사람 없다는 소문이 나서 많이들 왔는데 여학생 한 명이 제가 듣던 이제 수업에 같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친구를 사귀었나 본데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이 문장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의 조금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점이기도 한데요. 같은 한국 사람이 영어를 쓰면 자꾸 관찰을 하게 돼요. 틀리는 거 없나? 이상하게 얘기하지 않나? 문법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나? 그런 걸 자꾸 관찰하긴 하는데 저도 어차피 한국 사람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얘기할 때 제가 잘 들어봤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발음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어떻게 발음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ou didn't come to school yesterday. You didn't come to school yesterday. 문법적으로는 틀린 게 없는데
리듬감이 그냥 한국어랑 똑같죠. 너 어제 학교 안 왔어. 너 어제 학교 안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You didn't come to school yesterday. 이거는 똑같죠. 리듬이.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는 기본적으로 강세, 리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한국어스러운 영어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거죠. 어쨌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죠. 요거 하나만 빼고는 다 중요해요. 하나만 빼고는.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단어 중에서 하나만 중요하지 않은 기능어라고 해서 이게 다 톤이 같을까? 중요한 단어들은 톤이 같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같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단어 자체에도 강세가 있고 문장에도 강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세는 정확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수준의 리듬감을 만들 수 있어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강세를 살려주고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 중요하지 않은 단어를 그렇게 구분해서 그 두 개를 잘 발음을 해주면 훨씬 더 부드러운 리듬감이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한 단어씩 발음을 해볼게요. You didn't come to school yesterday. 자, 이제 리듬감 넣습니다. You didn't come to school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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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거를 강조하면 어떨까? 다른 것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You didn't come to school yesterday. You didn't come to school yesterday. 이 말은 내가 너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 다른 사람도 아닌 너가 어제 학교 안 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yesterday라고 얘기하면 You didn't come to school yesterday. You didn't come to school yesterday.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저는 학교를 맨날 왔는데요, 선생님. 저 그 개근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한테 You didn't come to school yesterday. 너 어제는 안 왔잖아. 1년 중에서 매일 오다가 너 어제는 안 왔잖아 라고 해서 똑같이 중요한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요거를 더 강조를 했죠. 그 말은 요거를 강조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정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어가 가진 리듬, 기본적으로 핵심어 기능어로 만들어지지만 그 중에서 내가 더 강조해주고 싶은 거,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들은 더 세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게 얘기하는 방법은 뭐 강세를 높이는 방법도 있고 오히려 반대되는 리듬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건 아마 제가 그 영어 발성 수업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오늘은요 영어 문장을 조금 더 리듬감 있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맞습니다. 영어는 강세가 항상 있고 문장을 하나의 단어로 인식을 하면 당연히 강세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 자체로 바로 문장 강세가 되는 것. 근데 기능어라고 해서 항상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마다 사람마다 강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기능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세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를 기초로 깔고서 그 다음 거를 다 적용을 해서 나가셔야 돼요. 이거 배우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 거 듣고 이러시면 안 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 배우는 것들, 이전까지 배운 것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할 게 바로 핵심어와 기능어에 따라서 영어를 읽어주시는 거.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좀 강의가 길었는데요.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